참여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예. 그 결과가 수출규제와 연동돼서 그런데 우리 언론은 그 참여연 선거를 압승 혹은 최소한 과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 이렇게 평가했는데 아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주장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민주당에 계시네요. 민주당 김성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일본 참여연 선거 분석가로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도 참여연 선거 분석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고 그중에서 의원님의 내용이 뉴스공장에 가장 맞아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것과 그래서 모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는 실패했다. 네.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거는 실패했다라고 분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이번 선거에서 이 자민당이 의석수가 9석이 줄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참여연의 과반을 점하고 있었는데 네. 과반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민당하고 공명당을 포함한 무소속 일부 합하면 이미 3분의 2, 그러니까 개헌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을 우리 언론에 짚지 않던데 이 선거 이전에 참여연에서 의석수로 선거 개헌의 우호적인 세력을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없었는데 3분의 1로 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네. 자꾸 빼먹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민당도 단독 과반이었다가 과반이 안 됐고 네. 그리고 연립으로도 3분의 1을 한 석인가 두 석인가 넘어섰었죠. 네, 한석 넘어섰어요. 네. 넘어서고 있었는데 그거 밑으로 떨어졌고. 마이너스 4석. 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아마 심리적으로 아베 총리는 참패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 이제 일본 언론에 선거 끝나고 나오는 아베 총리 얼굴이 아주 흑색 아닙니까? 네. 웃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 내지는 심리적 참패라고 네. 분석하는 게 더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참패라고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네. 지난번에 이미 그 3분의 2 도달했는데 왜 못했냐. 3분의 2만으로 안 되니까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분의 1을 살짝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크게 넘기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크게 넘기기는커녕 그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 대충격이죠. 자기 평생의 목표라고 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분석이? 그러니까 이미 3분의 1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럼 왜 그때 개헌을 추진을 그렇죠. 못했냐. 그 말씀을 이제 이게 설명해 핵심이죠. 예. 그 아시겠지만 지금 자민당하고 열린여당을 하고 있는 공명당을 합해서 지금 3분의 1을 넘겼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공명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 공명당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 불교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잖아요. 네네. 이 정당은 기본적으로 소위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명당의 대부분은 현재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명목상 3분의 2는 넘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개헌선을 확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3분의 1을 넘기는 게 아니라 훌쩍 넘기려고 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그 자민당의 선거 관계자들이 충격적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충격적인 겁니다. 자기들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무슨 압승이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압승이 과반이 넘었네? 네. 그렇게 우리 감각으로만 이 선거를 분석하니까 실제 선거 결과의 분석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나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왜 이 일본 선거에 대해서 분석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신 겁니까? 뭐 아무래도 그 3분의 2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혹은 훌쩍 넘겨서 사실상 아베 총리가 평화 헌법을 전쟁 가능한 헌법으로 바꿀 것이냐 여부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에 지정하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거듭 얘기하지만 과반은 넘겼고
아쉽게 3분의 1을 못 넘겼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아베가 여전히 성공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거라고 예측하게 되잖아요. 한국은 믿고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달라진 것에 기초해서 한일 관계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봤더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사실 뭐 우리가 일본 참여연 선거에 언제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정당들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고 네. 정당 이상한 거 많거든요. NHK를 지키기 위한 정당도 있고 1인 정당입니다만 예, 이상한 정당 많아요. NHK에 근무하던 분이 NHK를 고발하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정당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당선됐어요. 제가 구청장을 하던 시절에 저희 동네에 SGI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나름 꽤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단체야 했더니 창각회. 일본의 그 창가학회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공명당하고 관련돼 있고 예, 예. 공명당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 예. 이 20년 동안 이 열림여당을 하고 있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저도 새삼 이번 선거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병당 내에도 헌법 구조를 삭제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군대 설치 조항을 넣자는 일부 의원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부 찬성도 있고 이제 만약에 압도적으로 이겼다면 이것이 민심이라고 하고 다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겠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혹시 이 문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일본의 야당들이 존재하고 공명당 존재하고 그럼 의원 외교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득한다든가 이번에 뭐. 이제 한일 의원 연맹하고 여러분들이 또 일본을 가고 또 지난번에 그 공명당의 대표인 야마구치 나스오가 이제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전에 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공명당과 창가학회는 대체로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명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이 정치 역학 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의 이제 자민당하고의 한일 의원 교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명당을 특히 주요한 고리로 삼아서 공명당의 철학이나 가치가 일본 열림여당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그 국회 찾아가가지고 미국 공화당 민주당 의원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건 안 했는데 네. 예, 그냥 사교했는데 이번 정치 외교를 해보시겠다. 그래 열심히 해야죠. 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혼자 알기 아까워가지고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잔뜩 준비해 오셨는데 핵심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 그죠? 그렇게 이거 하느라고 여론몰이 하느라고 우리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주 뭡니까? 계산서가 비싼 계산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베 총리한테. 예. 계산서 안 받으려고 휴가 간 것 같아요. 네. 휴가 갔다 와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뭐랄까 전체적으로 아베가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요거 계속 하셔가지고 공명당과 뭔가 교류가 당대당으로 시작되면 그때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참여연 선거 연구가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